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전기 자기야 6장 전류부터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 교재 보시면 이제 전류의 정의가 나오죠. 자, 전류라는 것은 어떻게 정의할 수 있어요? 자, 바로 단위 시간당 이동한 전하량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자 전류가 됩니다. 시간당 이동한 전하량이다. 그래서 기본식 자체가 뭐예요? I란 전류는 자 시간 t 그 다음에 이동한 전기량 또는 전하량 같은 거죠. 전하량, 전기량 네, 같은 표현입니다. 자, 그 단위가 전기량은 이제 쿨롱이고요. 그 다음에 시간은 세크가 되는 거죠. 네, 쿨롱 퍼 세크. 자, 그 단위를 암페어라고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이게 암페어의 기본 표현식이 되죠. 그럼 이제 전류의 종류는 뭐가 있느냐? 첫 번째, 정상 전류라는 게 있어요. 자, 다른 말로 직류라고 합니다. 직류. 정상 전류, 직류. 이거는 뭐냐? 시간에 따라 자, 크기와 방향이 시간에 따라 크기와 방향이 변화되지 않는 거, 이게 정상 전류고요. 정상 전류, 직류.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교류가 있죠, 교류. 자, 교류라는 것은 시간에 따라서 크기와 방향이 자, 변화되는 겁니다. 이게 자, 교류가 되는 거죠. 교류. 그래서 직류 같은 경우는 우리 이제 표현함에 있어서 크기의 변화가 없다. 시간에 따라서 크기가 변화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교류 같은 경우는 뭐예요? 시간에 따라서 자, 크기의 변화가 생기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자, 왔다 갔다 하는 이런 특성이 바로 교류다. 크기와 방향이 존재하게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무슨 전류가 있냐면 대류 전류가 있어요. 자, 이 대류 전류라는 것은 바로 전해액이라든가 전해액 자, 또는 대전된 자, 입자의 이동에 의한 전류가 바로 대류 전류가 되고요. 자, 네 번째 전도 전류가 있습니다. 전도 전류. 자, 이거는 이제 금속 도체에 흐르는 전류예요. 이렇게 자, 도체에 흐르는 전류를 우리가 보통 전도 전류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다섯 번째가 뭐냐면 변이 전류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 변이 전류는 진공 또는 자, 또는 어디서? 자, 유전체에서 전속 밀도에 자, 시간 변화에 의해서 발생이 되는 자, 시간 변화에 의해서 발생이 되는 왜 발생이 된다. 자, 이 전류를 변이 전류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자, 무슨 전류하고 무슨 전류? 바로 전도 전류와 변이 전류의 관계가 상당히 중요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전도 전류와 변이 전류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루게 됩니다. 이 전류 파트에서는.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종류가 이렇게 다섯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아셨죠? 이게 기본 그런 내용이 됩니다. 그러면 크기는 어떻게 계산할 수 있느냐? 자, 전류의 크기. 자, 전류의 크기. 직류일 때요. 직류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자, T분의 Q로 자, 계산할 수 있죠? 전류 I는 네, T분의 Q다. 이렇게. Q는 IT가 됩니다. 자, 단위는 어떻게 돼요? 암페어에다가 자, 세크를 곱해준 것 같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세크 초를 이렇게 표현했는데 국제 표기 방법이 그냥 스몰 s로만 표기합니다.
근데 가끔 이제 교재나 이런 것들 보면 아직도 이제 세크로 SEC로 나온 경우인데 이거 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속도 표현할 때 자, 예전 표현이 미터 퍼 세크예요. 이게 예전 거고요. 자, 요 놈을 갖다가 어떻게 표기해야 돼? 정상적으로 자, 미터 퍼 세크로 이렇게 표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 이거는 안 맞는 표현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혹시 이런 거 있으면 그냥 알아서 미터 퍼 세크로 이렇게 자, 바꿔주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럼 교류라는 것은 크기가 바뀌는 거 아닙니까? 그죠? 자, I는 뭐예요? 시간의 변화에 따른 이동한 전하량의 변화가 되는 거죠. 자, 변화율이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럼 여기서 dq라는 것은 바로 I에다가 자, dt가 되니까 양쪽에다가 자, 적분을 지나면 q는 전류가 이동한 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래서 여기가 뭐 t1, 여기가 t2, 그 다음에 I, 자, dt다. 이렇게 되면 전체 이동한 전개의 양을 계산할 수 있는 거죠. 자, 사실 이런 부분들은 어디 이제 회로에서 자, 다루셨을 겁니다. 그래서 한번 이제 복습을 하는 차원에서 잠깐 꺼내온 그런 부분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공부하시면서 중요한 거 이런 단위를 정확하게 자, 기억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단위. 다른 것보다 단위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자, 잊어먹으시면 안 돼요. 자, 두 번째는 그러면 전류 밀도와 자, 도전율의 관계를 한번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가 상당히 중요해요. 자, 굉장히 중요한 파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정신 바짝 차리고 자, 보셔야 됩니다. 자, 대략적으로 이제 그림을 갖다 이제 그려놨는데요. 자, 유전체고요. 주전체. 즉 콘덴서죠. 콘덴서. 그 다음에 여기다가 전압을 자, EM 사인 오메가 T를 전압을 걸었어요. 그러면 요거는 지금 뭐냐? 바로 금속 도체, 즉 전선에 흐르는 전류잖아요. 여기 부분은. 그러니까 이 IC로 표현된 거는 뭐냐? 바로 전도 전류다라는 거예요. IC는 전도 전류가 되겠습니다. 그럼 제일 먼저 첫 번째 뭐부터 해야 되느냐? 바로 이제 전도 전류. 자, 이 전도 전류 밀도를 한번 계산을 해본다라는 거예요. 전도 전류 밀도. 그래서 이렇게 자, IC, IC 또는 요거를 자, J로 이렇게 표기를 해주고요. 자, 단위는 암페어 퍼 제곱미터입니다. 자, 요 관계를 어떻게 구하는지 한번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전도 전류는 IC로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전도 전류는 IC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그러면 전류니까 바로 시간당 이동한 전기의 변화잖아요. 그죠? 자, T분의 자, Q로 이렇게 자, 표현을 할 수가 자, 있겠다. 그 다음에 요거랑 같은 게 뭐예요? 자, 요거와 같은 것이 I는 R분의 V로 표현이 가능하죠. 그렇죠? 자, 저 부분을 딱 확대시켜 그리면 이렇게 구성된 자, 전선이 일부가 자, 나올 거니까 자, 요게 S는 면적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L이라는 자, 길이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로우라는 이런 고요장이 존재하게 됩니다. 자, 로우는 고요장이. 그럼 요 놈이 가지고는 전기장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R이라는 전기장은 고요장에다가 면적 S에다가 자, 길이 L로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 거죠. 자, 기억나시죠? 이런 것들은 내 회로에서 다루는 자,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기본식이죠. 로 S분의 L이다. 자, 그랬을 때 로우가 뭐냐? 고유 저항을 뜻하는 자, 그 개념입니다. 고유저항의 단위는 어떻게 되죠? 자, 5m가 미터 곱한 거.
그 다음에 L은 이제 이 도체의 길이가 됩니다. 자, 미터가 되는 거고요. S는 단면적이 되는 거죠. 단면적. 자, 그럼 요거는 이제 제곱미터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네요. 자, 여기다 대입해보죠. 그러면 저항 R 대신에 요게 들어가는 거예요. 자, 고유저항에다가 면적에다가 자, 길이를 들어가고 그 다음에 V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정리하게 되면 로 L분의 S, V가 되죠. 그럼 여기다가 SV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요게 뭐냐, 요거. 요 자체가 뭐냐. V 전압이죠. 그 다음에 L은 길이죠. 자, 요거는 지금 뭐예요? 단위가 볼트 퍼 미터네요. 볼트 퍼 미터의 단위를 가지고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우리가 배운 것 중에 자, 그렇죠. 전개의 세기가 됩니다. 자, 따라서 요거는 어떻게 되느냐? 로분의 S의 자, 2로 이렇게 자, 표현할 수 있다. 요게 전도 전류가 되는 거죠. 전도 전류는 지금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로분의 S2로 표현했다. 그 요거 단위는 암페어가 되는 거죠. 자, 따라서 전도 전류 밀도를 IC라고 하면 전도 전류 밀도라는 것은 뭐예요? 면적당의 전도 전류의 크기가 되는 거죠. 면적당의 전도 전류의 크기입니다. 자, 따라서 S분의 전도 전류의 크기는 요거 나오는 거죠. 로, 그 다음에 SE가 나왔어요. 자, 그럼 얘하고 지워지겠죠? 자, 지워지니까 자, 바로 로분의 자, 2로 이렇게 자, 표현할 수 있습니다. 로분의 2. 근데 고유장의 역수를 갖다 우리가 뭐라 하죠? 도전율이라고 하잖아요. 도전율. 자, K에다가 자, 2로 이렇게 자, 표현을 할 수 있다. 근데 도전율을 갖다 다른 말로 이렇게 시그마로 표현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 시그마 같은 경우는 이제 그냥 회로에서는 도전율을 표기하는 게 편하지만 전기 자기압 같은 경우는 시그마를 갖다가 도전율보다는 뭐를 갖다 많이 쓰죠? 그렇죠. 면전압 밀도로 많이 쓴단 말이에요. 시그마를 면전압 밀도. 자, 그렇기 때문에 요게 혼동될 수 있죠. 그래서 시그마보다는 K 값을 많이 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이제 교재 보시다가 시그마가 돼 있다. 아, 이거 뭐나 도전율이구나. 아셨죠? K도 도전율이구나. 자, 이런 부분을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러면 요게 이제 중요한 거죠. 자, 따라서 정리하게 되면 전도 전류 밀도. 자, I의 자, C 요거는 J는요. 어떻게 표현한다고요? 자, 바로 로우분의 2. 자, 또는 K의 2로 이렇게 자, 기본 표현한다. 암페어 퍼 제곱미터가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식이죠. 이 식 자체가. 자, 그래서 요 부분을 갖다가 자, 바로 뭐라고 그래요? 오음의 법칙에 자, 미분형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오음의 법칙에 자, 미분형. 요게 기본 표현식이 자, 이렇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것만 가지고서 자, 전류 밀도를 구할 수 있는지 아니에요. 이거보다 조금 더 들어가는데요. 자, 뭐가 더 들어가면 바로 Q에다가 V가 더 곱해집니다. 그럼 이 Q가 뭐냐? Q는 최적당의 전하예요. Q. 자, 최적당 전하. 쿨롱 퍼 세제곱미터가 됩니다. 쿨롱 퍼 세제곱미터. 근데 요 놈은 뭐와 같아요? 최적당 전하는 바로 전자수에다가 자, 전자 한 개의 전기량을 곱해준 거와 같다. 이동한 거니까.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N은 뭐예요? 자, 전자의 수예요. 전자의 수. 그 다음에 E는 전자 한 개의 자, 뭐가 된다? 전기량이다. 전자 한 개의 전기량. 요거 크기 어떻게 되죠? 1.60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송 쿨롱이라는 이런 크기 가지고 있잖아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V는 뭡니까? V? 자, 그렇죠. 바로 이동 속도예요. 자, 이동 속도로서 단위는 미터 퍼 세크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요거랑 요걸 곱한 것이 전류 밀도가 나올 거냐. 자, 그렇죠? 자, 그 관계를 한번 해보시면 되잖아요. 자, Q는 단위가 지금 뭐예요? 단위가 쿨롱 퍼 세제곱미터이고, 자, V라는 것은 미터 퍼 세크란 말이죠. 그렇죠? 자, 요거만 하면은 어떻게 돼요? 자, 쿨롱에다가 요거 해주니까, 자, 퍼 미터 제곱에다가, 자, 요렇게 세크로.
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겠죠. 그렇죠? 그럼 이 쿨롱은 어떻게 되냐? 쿨롱 전기장이잖아요. 그럼 암페어 IT니까 암페어 세크 아니야. 그죠? 미터 제곱에 세크죠? 자, 그럼 얘랑 지우니까 단위는 뭐 나온다? 암페어 퍼 제곱미터 이렇게 단위가 나온다. 그러니까 뭐예요? 치덕당 전하에다가 속도를 갖다 곱해준 것은 전류 밀도가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QV가 나온 거고요. 그 다음에 Q는 N이니까 자, 따라서 이거를 다시 한번 싹 정리를 하게 되면 자, 여기 부분 다 쓰셨죠? 자, 그럼 이거 지우고 저쪽으로 이동해서 다시 한번 쭉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하니까요. 계산 문제로 많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전도 전류 밀도 자, IC 자, 요거는 J는 정리합니다. 자, 로 분의 2 그다음에 K 자, 요거는 QV 그다음에 NEV 자, 이렇게 해서 한 번에 다 정리를 할게요. 자, 암페어 퍼 제곱미터가 된다. 그렇죠? 여기서 이 로우는 뭐예요? 로 고유. 자, 로우는 이제 고유장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요 2는 이제 뭐가 되죠? 전개의 세기가 되죠. 전개의 세기. 자, 단위는 볼트 퍼 미터. 자, K는 뭐가 됩니까? K. 도전율이죠? 도전율. 자, 도전율은 어떻게 되느냐? 바로 모퍼, 자, 미터 이렇게 도전율의 단위가 나오고 고요장의 단위는 이제 옴에다가 자, 미터를 곱해준 값이에요. 그 다음에 자, Q는 뭐죠? Q 치적당 전하. 자, 쿨롱 퍼 세제곱미터 되는 거고요. 다음 이제 V라는 것은 이동 속도죠. 이동 속도, 전자의 이동 속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미터 퍼 세컨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요 N은 이제 뭐라고 했죠? 자, 전자의 수다. 전자의 수. 그 다음에 자, 요 2는 뭐죠? 2. 자, 2라고 표현한 이거는 전자 한 개. 전자 한 개, 전기량이다. 또는 전하량이다. 자, 요거로서 요놈이 가진 크기는 어떻게 표현한다고요? 자, 1.60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성 쿨롱이라는 이런 전기의 크기를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반드시 이거 외워야 됩니다. 자, 반드시. 자, 계산 문제로 잘 나오는 거예요. 자, I는 J는 K는 QV는 NEV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알겠죠? 자, 반드시 외워두셔야 됩니다. 잊어먹으시면 안 돼요. 아주 중요한 거고. 자, 그 다음에 여기다 지금 전압을 EM 사인 오메가 T를 걸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 전도 전류, 자, K라고 E라고 했는데, 자, K에다가 E 대신에 요거 들어가면, 자, EM의 사인 오메가 T로 이렇게 자,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자, 일단 요걸 하나 적어 놓으시고요. 자, 이유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그러면 이제 뭘 갖다 놓냐? 변이 전류 밀도를 할 거예요. 자, 변이 전류 밀도는 I에다가 자, D를 갖다 붙이는데요. 이 변이가 영어로 자, 뭐죠? 바로 디스플레이스먼트. 그래서 그거에 이제 약자 따서 D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이것도 단위는 암페어 퍼 자, 제곱미터인데 자, 이 변이 전류의 정의는 뭐냐? 이거는 저 뒤에 어디서 전자장에서 나오는 거예요. 개념 자체가. 이거는 바로 전속 밀도의 시간 변화에 의해서 발생이 된다라는 거죠. 또 어디냐? 유전체 중입니다. 유전체. 자, 여기서 콘덴서에 지금 전압을 자, 걸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자, 플러스가 이렇게 자, 플러스가 오게 되고요. 반대쪽에는 뭐가 올려요? 반대쪽에는 마이너스가 올리게 되죠. 자, 마이너스가. 그리고 자, 이 사이에 유전체에서는 뭐가 일어나요? 유전체에서 요 부분에선 자, 그렇죠. 바로 전기 분극이라는 것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럼 어떻게 분극이 일어나느냐?
자, 플러스니까 플러스 가까운 쪽에 뭐가 이동해요? 마이너스가 이렇게 이동할 것이고 반대쪽에는 이제 플러스가 이렇게 이동하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뭐가 일어난다? 자, 바로 분극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자, 분극이 이렇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분극에 의해서 자, 바로 전류가 이동하게 되는데 자, 이 부분에서 생성되는 이 전류를 갖다가 무슨 전류? 변이 전류다. 근데 유전체를 실제로 흐른 전류가 아니라 가상의 전류라고 하는 겁니다. 가상의 전류. 그래서 여기서 우리 전속 밀도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자, 입실론 자, 2로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이런 전속 밀도의 시간 변화에 의해 흐른 전류가요. 자, 이 전류에 의해서 여기서 뭐가 만들어지느냐? 자계를 형성을 합니다. 자계를 만들어요. 자, 자계를 만들어냅니다. 즉, 전기를 갖다 흘리면 자계가 만들어지고요. 자계 변화는 또 뭘 갖다 만드냐? 전기를 또 만들어요. 그러니까 전기가 자계 만들고 자계가 전기 만들고 이렇게 상호간에 왔다 갔다 움직이는 특성이 나타나는 겁니다. 자, 그 관계를 좀 알아두셔야 돼요. 그러면 자, 첫 번째 먼저 변이 전류부터 한번 해석합니다. 변이 전류.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서 뭐가 바뀌는 거예요? 자, 시간에 따른 전하가 변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 시간에 따른 바로 전하의 변화다. 근데 벡터를 갖다 변하게 되면 라운드 t에 라운드의 q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자, 다시 한번 들어갑니다. 근데 우리 이제 전속 밀도라는 것은 어떻게 표현했어요? 전속 밀도는 자, 면적당의 전하. 그래서 단위가 자, 쿨롱/per 제곱미터. 얘는 뭐랑 같다? 면전화 밀도 시그마랑 같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다가 라운드의 라운드에다가 자, Q 대신에 자, 뭐가 들어갑니까? 자, ds 이렇게 표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변이 전류고요. 자, 따라서 변이 전류 밀도 ID라는 것은 S분의 ID가 되는 거죠. S분의 ID니까 자, 이거 대입하면 되겠죠. S분의 1에다가 라운드 t에 라운드 d에 S. 자, 그럼 얘랑 지운다. 그럼 뭐 나온다? 라운드 t에 라운드에 d가 나오죠. 자, 다시 쓰면요. 자, 라운드 t에 라운드에 d는 입실론 자, 2로 이렇게 자, 표현을 할 수 있겠네. 이게 바로 이제 변이 전류 밀도에 관련된 자, 그런 내용입니다. 자, 요게 나왔죠, 요거? 그래서 변이 전류 밀도 ID라는 것은 뭐다? 시간 변화에 따른 전속 밀도의 변화. 전속 밀도의 변화에 의해서 자, 만들어진 전류가 변이 전류고 이 변이 전류는 무엇을 만든다? 자계를 만들어낸다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기준체의 자계가 만들어진다는 얘기예요. 자, 요 관계 일단 알아두세요. 이렇게 자, 표현이 된다. 그러면 자, 저 부분이 있잖아요. 자, 요거도 한번 대입을 해봅니다. 자, 라운드 t에다가 라운드의 입실론에다가 자, E 대신에 EM의 사인에 오메가 t 요거를 대입을 할 수 있잖아요. 맞나요? 자, 그러면 요 사인 오메가 t를 갖다가 시간에 대해서 자, 미분하는 거예요. 자, 미분하게 되면 오메가가 앞으로 튀어나오고요. 자, 이렇게 되죠? 오메가 입실론 EM에다가 그 다음에 사인 오메가 t를 미분하게 되면 뭐 나와요? 이제 코사인의 오메가 t가 나오죠? 다시 한번 쓰면은 오메가 입실론의 EM에다가 자, 코사인 오메가 t는 사인의 오메가 t에다가 플러스 몇 도? 90도 이렇게 표기를 할 수가 또 있겠습니다. 자, 그럼 기본적으로 보세요. 기본적으로. 자, 이거는 이제 플러스 90도 이상이죠. 근데 전도 전류 같은 경우는 여기가 뭐예요? 0도 있다고 가정하면 그러면 얘는 0도에 출발 자체가 그러면 전도 전류에 비해서 변이 전류가 위상이 90도가 빠름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90이라는 것은 보세요. 기본 크기 1에 자 90을 갖다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복수수, 허수 연산자로 J로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 요거랑 같은 것이 자 요거 대신에 이거 갖다 뭘 쓰세요? J 그 다음에 오메가 입실론의 자 EM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겠죠. 표현 자체는 이렇게 자 쓸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관계가 왜 중요하냐? 그러면 요것 때문에 그러는 거죠. 자 바로 변이 전류와 전도 전류의 자 위상 관계. 첫 번째는
자, 두 번째는 변이 전류와 전도 전류가 이루는 자, 유전체 손실각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그 두 가지를 갖다 구하기 위해서 이게 필요한 건데요.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여기다가 자, 정리 한번 해보죠. 이 내용은 지금 이제 우리 교재는 없는 내용인데 중요한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저 뒤쪽에 전자장에서 한 번 더 다루게 됩니다. 그러니까 미리 이제 전류가 나왔으니까 해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럼 세 번째 전도 전류와 자, 변이 전류의 자, 위상 관계는 어떻게 되느냐? 자,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변이 전류가 전도 전류보다 자, 위상이 90도. 요거는 2분의 파이죠? 자, 90도 빠르다. 그 다음에 다른 말로 앞선다. 자,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아시겠죠? 중요한 거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자, 유전체 손실각. 자, 요 놈을 탄델타로 하면 탄델타. 자, 그러면 이걸 갖다 이제 벡터로 한번 그리게 되면 이렇게. 자, 여기가 지금 뭐냐면 IC예요. 전도 전류가 됩니다. 자, IC는 지금 K2로 표현이 됐죠? A로. 그 다음에 여기가 지금 뭐냐면 이제 변이 전류예요. 그렇죠? 자, 요거는 오메가 이플론의 자, 2로 이렇게 자, 표현할 수 있어요. 그렇죠? 시로값으로 표현하게 되면. 그러면 요거를 갖다가 이렇게 자, 벡터 합을 갖다가 이제 그리게 되면 자, 여기가 지금 여기가 자, I가 되겠죠? 자, 따라서 전체 전류 I라는 것은 자, 무슨 전류에다가 IC라는 전도 전류에다가 자, ID라는 변이 전류를 합한 겁니다. 즉 여기서 전류는 이 도체를 흐르는 전류와 유전체를 흐르는 전류의 합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결론 이것도 자개 만들고 얘도 자개를 만든다는 얘기예요. 자, 그 개념이 됩니다. 그러니까 전류가 흐르면 주변에 자기장을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변이 전류도 자개 만들고 전도 전류도 자개를 만들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를 갖다가 세타라고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을 갖다가 이렇게 델타라는 겁니다. 자, 잘 쓰셔야 됩니다. 이 숫자 8 아니에요. 델타입니다. 이거 델타. 요거 우리 델타라고 해요. 델타. 그러면 탄젠트 델타. 탄델타니까 탄델타는 어떻게 표현해야 돼요? 탄델타. 이렇게 표현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요게 탄델타죠? 자, 따라서 자, 탄델타는 뭐분의 뭐예요? 요게 ID잖아요. ID분의 요 부분은 IC가 되는 거죠. ID분의 IC. 자, 따라서 ID는 오메가 이플론 2가 되고요. 자, IC는 뭐예요? K의 2가 됩니다. 자, 이거 지워지니까 오메가 이플론에 자, K가 되는 건데 이 오메가는 뭐예요? 2파이 F가 되는 거죠. 이플론에다가 자, K로 이렇게 자, 표현을 할 수가 있다. 자, 이게 바로 유전체 손실과 탄델타에 관련된 자, 그런 내용이 됩니다. 자, 아시겠죠? 자, 그 관계를 좀 잘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자, 다섯 번째는 임계 주파수가 있는데요. 임계 주파수. 이거는 뭐냐? 바로 전도 전류와 변이 전류가 같아지는 지점에 주파수가 되는 겁니다. 이게 같을 때 주파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놈과 요게 같을 때 같아지려면 어떻게 되냐? 자, 즉 IC하고 뭐예요? ID가 같을 때 아닙니까? 그럼 IC는 뭐예요? K의 2가 되는 거고요. ID는 뭐가 돼요? 오메가 이플론 2가 돼서 자, 이거는 2파이 F 이플론에 뭐가 된다? 자, 2가 된다. 그렇죠? 자, 따라서 F는 이거 지워지니까 뭐예요? 자, 바로 2파이 이플론분의 자, K로 이렇게 자, 표기를 할 수가 있죠. 이런 식의 표현도 가능하더라. 그렇죠? 이런 식의 표현도 자, 가능한 겁니다. 자, 이것이 바로 이제 임계 주파수.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나올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탄델타에 관련된 이런 부분도 출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이 두 가지 중에서 더 중요한 거는 뭐냐? 바로 여기는 유전체 손실과 탄델타의 표현이 되겠습니다. 아셨죠?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정리를 잘 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뒤쪽에 전자장에서 한 번 더 다뤄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전류계와 정전계의 유사성이에요. 정전계와 전류계 유사성. 자, 정전계에서는 이제 밀도가, 전속 밀도가 나온다. 그래서 이필론 2가 되는 거죠. 전속 밀도잖아요. 자, 단위는 이제 쿨럼프 퍼 제곱미터, 유전율 곱하기 전기의 세기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 조금 들어가면 뭐예요? S분의 Q로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죠? 근데 전류계에서는 뭐가 등장해요? 전류 밀도, 도전율 곱하기 전기의 세기다. 자, 시그마라고 표현하는데요. 시그마 2. 또는 요거를 K2로 이렇게 표현을 해준다. 같은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E는 마이너스 그라디언트 V다. 자, 바로 전위 함수의 경도, 전위 경도, 전개 경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전위 함수의 교육이. 그래서 E는 마이너스 그라디언트 V. 자, 이거는 마이너스 나블라의 V다. 그렇죠? 그러니까 전개는 뭐예요? 전위가 감사하는 방향으로 만들어진다. 마이너스 나블라 V다. 그럼 요거 J는 마이너스 시그마에다가 그라디언트 V다. 여기다 대입을 한 거죠. 대입을 하면 마이너스 시그마에다가 E 대신에 그라디언트 V를 갖다 집어넣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라디언트 V는 뭐야? 나블라 V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자, 나블라 자성 V는 0이다. 이거는 뭐예요? 자, 공간상에 전하가 존재하지 않으면 공간 전하 밀도가 없을 때 이때는 전위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라플라스의 방정식이죠. 나블라 자성 V는 0이다. 이거는 라플라스 방정식입니다.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라플라스 방정식이 성립을 하더라라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다음 다이버전스 D는 로다. 다이버전스 D는 로다. 그러니까 고립된 전하가 공간상에 공간 전하 밀도가 존재했을 때 그런 공간 전하 밀도로부터 전속이 발산한다라는 얘기죠. 전속이 발산한다. 이 얘기는 뭐냐? 고립된 전하가 단독으로 존재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고립된 전하가 존재하지 않으면 전속선도 발산하지 않죠. 다이버전스 J는 0이다. 정상 전류에서. 자, 그럼 이게 어떻게 나왔느냐? 이제 그 관계를 한번 해석을 해보도록 하죠. 요 관계. 자, 그렇죠? 요게 이제 바로 전류계 발산이라고 하는데요. 자, 전류의 발산. 자, 이런 이제 공간이 있어요. V라는 공간이 있고, 자, 이 공간에, 자, 임의의 폐곡면 S는 폐곡면입니다. 자, 임의의 폐곡면 S로 자, 둘러싸인 이곳에, 이 부분에, 자, 전류가 흐를 때, 이 미소 면적을 갖다가 미소 면적을 관통하는 이 미소 면적을 통과하는 전류가 있다고 가정합니다. 이 전류가 바로 DI는 미소 전류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이 관계를 한번 해석을 해보자라는 얘기죠. DS는 미소 면적입니다. 미소 면적, 단위는 제곱미터. 자, DI는 뭐예요? 미소 전류예요, 미소 전류. 자, 단위는 안 빼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여기서 요 관계를 갖다 해석을 한번 해볼 때 이 전류 밀도라는 것은 뭐예요? 전류 밀도. 여기서의 전류 밀도. 자, 전류 밀도를 이렇게 I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전류 밀도라는 것은 미소 면적을 통과한 미소 전류의 개수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렇죠? 미소 전류를 미소명 나누는 게 자, 전류 밀도가 되는 겁니다. 요거는 단위가 암페어퍼 제곱미터 이렇게 자,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따라서 미소 전류는 I에다가 ds가 됩니다. 그럼 양쪽에다가 적분을 취해요. 자, 면적 적분 들어가는 거죠. 자, 요 관계에서 I라는 전류는 인테그랄 자, I의 자, ds 면적에 대한 적분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요 놈을 갖다 이제 발산 정리로 바꿔주게 되면 자, 인테그랄 V의 다이브전스 I에다가 뭐가 된다? 자, dV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더라 이런 얘기죠. 이게 이제 발산 정리가 되는 거죠. 자, 근데 얘가 지금 전류란 말이에요. 그러면 원래 우리 전류의 정의라는 것은 뭐예요? 바로 시간에 따른 이동한 통과한 전기량의 크기를 갖다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T분의 Q다 이렇게 자,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는 이제 변화율이기 때문에 자, 시간당 이동한 전기량의 변화다. 요거 다시 쓰면 어떻게 쓸까요? 자, 바로 라운드 T의 라운드의 Q로 이렇게 자, 표현을 할 수가 또 자, 있겠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서 어떤 면을 갖다가 자, 보세요. 이 전선을 자, 이게 S예요. 그다음에 얘가 길이게 됩니다. 자, 여기에 통과하는 전류가 일정하다 그러면 일정량의 전하가 통과가 되겠죠. 일정하다면. 자, 그렇지만 어떤 변화에 의해서 이렇게 자, 통과된 전류의 변화가 바뀐다. 즉 누전이 된다. 누설이 된다. 그랬을 때는 이 통과되는 전기량의 뭐예요? 감소가 일어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는 이제 뭐냐? 마이너스를 자, 붙여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 마이너스는 뭐냐? 통과되는 전기량이 감소 또는 요게 자, 누설이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전류는 바로 시간 변화에 따른 통과되는 전하량의 감소로 해석을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감소되는 게 없으면 일정하던 거예요. 일정한 거. 자, 요 관계니까 요 관계를 갖다 여기다가 이제 정리하는데 요거를 살짝 바꿔줍니다. 자, 마이너스 라운드 T에다가 라운드에 Q를 갖다가 이제 최적 적분으로 바꿔준다. 그러면 최적 전하 밀도가 되는 거죠. 로가 되는 거고요. 자, dV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요걸로 갖다 최적에 대한 그런 부분이니까 다시 쓰면 V에다가 마이너스 라운드 T에 라운드의 V, 로우 그다음에 dV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보세요. 요 놈하고 요거하고 같다. 그렇죠? 그러면 요 최적 적분한 거, 자, 이걸 딱 대면 다이브전스 I 요거는 마이너스 라운드 T에 라운드 로가 나온다라는 얘기죠. 자, 따라서 자, 다이브전스 I는 마이너스 라운드 T에 라운드의 로가 나온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기본식이죠. 기본식. 기본식. 자, 그러니까 공간상에서 전류가 발산하는데 자, 발산은 어떻게 되냐? 시간에 따른 공간상에 존재하는 자, 전하 밀도가 감소하는 방향으로 전류가 발산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다시 한번 자, 공간상에 발산하는 전류는 자, 발산되는 전류는 시간 변화에 따른 자, 최적 전하 밀도가 감소하는 크기만큼 변화가 된다. 즉 발산이 된다 이겁니다. 자, 요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왜? 이렇게 누설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실제 도체에서는. 근데 만약에 누설되는 도체가 없다면 누설되는 게 없어요. 즉 요거에 자, 이 최적의 흐르는 전하의 밀도의 변화가 없다면 즉 로가 0이다면 이 자체는 뭐가 나옵니까? 다이브전스 I는 0이 나오겠죠. 자, 아시겠죠? 도체 일정량의 전하가 흐르면 즉 정상적인 흐름이라면 전류의 발산은 없다. 만약 즉 들어가는 전류와 나가는 전류는 똑같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 뭐라고 그래요? 키르유프의 제1법칙이라는 용어를 쓰게 되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정리를 갖다 합니다.
그러니까 다이버스 I는 마이너스 라운드 T의 라운드 로다. 이거는 뭐예요? 전류의 불연속성을 뜻하는 거다. 자, 뜻하는 거고요. 만약에 이제 정상 전류라면 다이버스 I는 0이다. 이거는 연속성이죠. 연속성이다. 전류가 일정하다. 자, 시간에 따른 전하의 변화가 일정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전류가 일정하다. 요거는 자, 키르히호프의 자, 제 1법칙으로서 자, 이미 점을 향해서 자, 들어가는 전류와 자, 그 점을 통해서 나가는 전류, 유출 전류 같다. 자, 요거를 나타내는 거예요. 다이버스 I는 0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중요한 식이죠. 그럼 이 식 가지고 보세요. 자, 조간질 한번 볼게요. 자, 다이버스 I는 0인데 다시 쓰면 자, 다이버스에다가 I는 뭐예요? K 있죠? 자, 다이버스 그다음에 K에다가 자, E는 뭐예요? 마이너스 그라디언트에 자, V가 된다. 그렇죠? 그러면 K를 갖다 빼고요. 자, 마이너스 있고요. 그다음에 다이브전스에다가 자, 그라디언트에 자, 뭐 V가 되네. 다시 쓰면 마이너스 K에다가 다이브전스 그라드 나블라의 나블라 V가 되는 거죠. 그럼 마이너스 K에 나블라 자성 V가 되는데 얘가 뭐다? 0이다. 자, 따라서 나블라 자성 V는 0이 나온다. 이렇게 되는 거죠. 왜? 전류가 일정하니까. 자, 전류가 일정하기 때문에 전하의 변화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아시겠죠? 자, 전류의 변화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라플라스 방정식이 성립을 하더라라는 얘기 같은 겁니다. 이게.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정상 전류일 때는 다이버스 I는 0이 된다. 자, 이렇게 적분 형태로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자, 인테그랄 S의 J의 DS. 자, 이거는 인테그랄 V의 다이버전스 자, J의 DV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잖아요. 발산 정리에서. 그다음에 미분형은 다이버전스 자, I는 0. I나 J나 똑같은 거니까. 같은 표현입니다. 자, 이게 적분형, 미분형. 자, 아시겠죠? 네,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요 관계를 잘 정리해 놓으시고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한 거를 정리하고 자, 마무리를 하도록 하죠. 뭐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자,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이 전도 전류 밀도 크기 구하는 거. 자, 두 번째, 바로 이제 변이 전류 밀도에 관한 거. 자, 세 번째, 전류의 발산. 자,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면 되겠네요. 자, 첫 번째 전도 전류 밀도 계산은죠. IC는 J는 자, 크기 구할 때는 K. 그다음에 QV. 자, 그리고 NEV다. 예, 단위는 암페어 제곱미터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반드시 외우세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고요. 자, 두 번째 변이 전류 ID는 라운드 T의 라운드 D다. 전속 밀도의 시간 변화와 같다라는 겁니다. 자, 얘랑 같은 게 뭐라고요? 라운드 T의 라운드의 입실론 자, 2다. 그렇죠? 자, 정리 쓰면 입실론 라운드의 라운드의 자, 2다.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자, 암페어 제곱미터가 되는 거고요. 자, 요거를 갖다 합치게 되면은 뭐가 돼요? IC 플러스 ID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렇죠? 합쳐서 뭐예요? 전류 밀도가 되는 겁니다. 합쳐서 전류 밀도. 이렇게. 자, 다음 이제 세 번째 전류의 발산인데 요게 불연속일 때는 자, 정상 전류가 아니다. 네, 그렇죠? 정상 전류가 아니다. 정상 전류가 아니라는 얘기는 뭐예요? 들어가는 전류와 나가는 전류가 다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자, 이럴 때는 어떻게 표현이 됐어요? 자, 다이브전스 I는 마이너스 라운드 T의 라운드의 로다.
자, 여기서 이 로는 자, 뭐예요? 최적 전하 밀도입니다. 최적 또는 공간 전하 밀도다. 그 단위가 쿨럼퍼 세제곱미터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연속일 때. 연속일 때는 이제 정상 전류가 오는 거죠. 정상 전류. 전류의 변화가 없는 겁니다. 일정한 거예요. 자, 이때는 다이버전스 사인은 뭐가 나온다? 0이 나온다. 전류의 연속성을 뜻한다. 자, 반드시 여러분들 이거 알아두셔야 됩니다. 잊어먹으시면 안 돼요. 이제 중요한 거죠. 자, 꼭 기억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여기 관련해 가지고 요 다이버전스 사인은 0이다. 이거는 미분형이고, 그렇죠? 적분형. 자, 이렇게 표현되는 게 적분형. 그래서 얘가 0이 나오는 거. 그렇죠? 그 다음에 미분형은요. 자, 미분형. 다이버전스 사인은 0이 나오는 거. 자, 뭘 때요? 연속일 때입니다. 연속일 때, 자, 바로 전류의 적분형, 미분형. 이런 부분도 잘 해야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중요한 그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자, 이거 외에 유전체 손실각이라든가 위상관계 이거는 뒷부분 이제 전자장에서 주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이제 그거 위주로 여러분들 또 정리를 그때 가서 다시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 전류가 나왔으니까 자, 이런 것들 먼저 다뤄보시는 게 자, 좋을 것 같아서 먼저 끄집어낸 겁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요. 자, 이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